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P 회계 프로그램 운영하기 관련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회계적인 의미들이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회계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강의를 함께 참여하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내 걸로 만들려고 충분히 집중하시면 분명히 내 걸로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출발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가끔 공부를 할 때 나 회계 처음인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품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자신감이 걸려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따라서 지금 김혜숙이하고 저렇게 회계 프로그램 운용하기를 ERP로 한번 해본다는데 흥미진진하게 설레이면서 한번 다가가 볼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번 시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회계 초기 2월 등록을 처음에 만나실 거예요. 이 회계 초기 2월 등록은 뭐냐면 원래 저희가 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전기분과 단기분을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비교식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작성해 놓았던 보고서를 이번 연도 보고서와 비교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하실 때는 저희는 전년도 보고서는 종이 보고서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종이 보고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ERP 프로그램을 샀다. ERP 프로그램을 샀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전년도 종이로 된 보고서를 넣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보고서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볼 예정이고요. 회계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시면서 ERP 프로그램 구동으로 회계를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래도 회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를 구분하시면서 회계상 거래를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를 만나보실 거예요. 회계상 거래인 것만 결합관계를 따져서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래를 기록을 할 때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한 원인과 결과에 의한 보고서를 원인과 결과에 의한 거래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회계상 거래라는 걸 공부하시고 나면 왼쪽과 오른쪽에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 대변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회계는 기록할 때 이런 식으로 기록하도록 약속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현금이 나갔어. 왜 나갔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옆에다가 왜 그래? 원인과 결과.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 왜 들어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왜 어린아이들 중에서 의문을 많이 품고 질문을 많이 하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질문이 많이 사라지는데 회계 공부를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다. ERP로 회계를 만나셨다. 그러면 왜 그래? 원인과 결과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공부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자,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왼쪽과 오른쪽에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고 나면 요즘에는 전표 제도로서 회계를 기록하기 때문에 현금 총액이 나간 건 출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걸 배우실 거고요. 현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현금 총액으로 기록하는 걸 입금 전표라는 의미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현금 총액이 들어오거나 현금 총액이 나간 게 아니라면 차변과 대변을 직접 입력하는 대체 전표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걸 공부하시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기업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거래들을 샘플로 만나보시면서 이제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부분이 저희 기본적인 회계 프로그램 운영하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으실 예정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회계 초기 2월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초기 2월은요.
전년도의 자료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전기의 보고서에 내용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종이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초기 2월 등록이라는 메뉴에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넣어주신다. 여기서는 사실 회계 상식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보시고 제가 이건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라는 스킬을 말씀을 드리며 아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면서 초기 2월 자료 등록을 출발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가볍게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이 전문 용어는 회계에서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 응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렇듯이 회계가 응애 태어나서 거래라는 걸 기록하게 되면은요. 지금부터 5가지를 좀 외워주시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아이를 모아놓은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부터 전년도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얼마만큼이 넘어와서 1월 1일 날에 기초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제 반영하는 부분들이 실무에서는 마감 후 2월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교육용에서는 저희가 직접 전년도 거 자료를 보고 하나씩 입력하는 걸 하실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시스템 관리 메뉴에 초기 2월 관리 메뉴에 회계 초기 2월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요. 여기 굵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이런 아이들은 항목별 합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현금 305만 원 이렇게 연한 글씨로 되어 있는 이름들을 찾아서 직접 입력하시는 걸 하시게 되고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자본 쪽 항목은요. 실제로 이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프로그램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서 입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룰 때 회계 마감 후 2월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자본 쪽 항목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분계가 되면서 대체 회계 처리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재무상태표 보고서에 보여지는 이름이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그 아이를 전부 다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아이가 다 받아서 가져가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작업을 프로그램에서 하시기 때문에 전년도의 마감 후 2월에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의 아이로 넘어왔겠거니 하고 입력하는 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회계 프로그램 들어가셔서요. ERP 회계 프로그램 담당자로 들어가셔서 직접 입력을 해보실 텐데요. 저희 지난 시간까지 이명찬이라는 사람을 저희 이름을 입력해서 이제 넣어봤잖아요. 근데 이명찬 씨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5000번 회사 코드에 2010번인 여러분의 이름 가로 열고 이명찬 씨, 김혜숙, 저는 이제 김혜숙으로 로그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로그인하세요. 김민채면 김민채, 김가원이면 김가원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자, 로그인하시고 나면 이제 시스템 관리 쪽에 보시면 회계 초기 2월 메뉴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 교재 보시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시스템 관리 메뉴에 초기 2월 관리에 회계 초기 2월 등록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분 표시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입력하실 채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는 저희가 500번대 원가명세서를 입력할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원가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전자제품 제조업이다, 의류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의류를 제조할 때는 원단이라는 재료비, 노동력이라는 인건비, 노무비, 그리고 각종 경비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제조기업의 원가는 500번대 원가를 사용해요. 600, 700번대는 뭐 건설이나 공사
분양회사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제조기업의 법인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0번대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날 거라서 순차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입력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재무상태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가지고요. 엔터 하시면 이렇게 상단부와 하단부가 창이 열리는데요. 상단부는 현금이라는 내용들을 쓰시는 거고, 뭐 현금, 외상매출금 이런 거는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회사에서 회계적인 단위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지갑 속에 들어있는 지폐, 동전 이런 걸 현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개인 통장이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 저희가 보통 입출금이 수시로 자유로운 통장을 보통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다 넣어놨어요. 따라서 현금이라는 이름의 아이, 보통예금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전기에 얼마가 남아있었어. 자, 현금은 저희 앞서 보셨던 것처럼 305만 원 남아있었어. 그러면 FE키가 도움창을 띄우는 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글자 현금을 쓰면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이걸 계정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계정 이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엔터를 하시면 현금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로그인한 사람이 김혜숙, 이명찬, 재경팀의 그 사람으로 로그인을 해서 상단부에 사용자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질 때는 로그인한 사람이 결의부서와 작성자로 보여집니다. 금액은 하단으로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하단의 코드는 또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거래처 A, B, C, D에다가 전자제품을 팔았는데 핸드폰을 팔았는데 핸드폰 액세서리를 팔았는데 단골 거래처라서 외상으로 항상 거래를 하고 월말에 대금을 받는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만약에 305만 원이 외상매출금이 있다 그러면은 A한테는 30만 원, B한테는 50만 원, C한테는 60만 원 그런 거 할 때 여기에 거래처 코드를 넣는 거예요. 지금 현금은 거래처 코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30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특별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주어지면 오른쪽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줄로 클릭하시면 현금은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보통예금인데요. F2키 눌러서 보통예금 103번이죠. 여러분 뒤에 있는 00이라든지 01은 세무코드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일을 할 때는 세 글자 계정 과목 코드를 쓰게 되고요. 세무코드는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들만 앞서 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목을 넣어준 거 있죠? 그런 것들만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세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제가 그냥 101번은 현금이에요. 103번은 보통예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예금은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통장은 보통예금이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통장에 대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1000만 원 우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 우선은 보통예금 입력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전부 다 차병과 대병을 입력을 하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 이 통장도 역시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추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103 보통예금 밑에 외상매출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상매출금 검색하시면 108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토탈 금액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세부적인 건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회계학적 상식이 좀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108번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요. 받을 돈 채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학적으로는 너 작년 12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500만 원 받을 거 있었는데 진짜 다 받을 수 있니? 이렇게 좀 물어보셔야 돼요.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우리가 떼이는 돈이 있더라. 회계상 떼이는 걸 대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떼일 걸 생각해서 과거의 경험상 떼일 만한 금액을 계산해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걸 인정해줄게. 그래서 추후에 이제 뒤에 가서 결산 때 보시겠지만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과 대손 충당금이라는 충당해놓은 돈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앞서 보셨던 여기 보통예금에 1000만 원이 있지만 외상매출금이 500만
외상 매출금은 500만 원이 있다. 근데 칸이 다르죠, 여러분. 보통 예금 1000만 원은 이렇게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은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왼쪽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얘는 똑같은 자산인데 위치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보통 예금은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은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에 대해서 너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과거의 경험상 1% 정도, 5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이너스에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은요. 실제로 외상 매출금 못 받을 걸 예측한 충당금에 대해서 직접 입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F2키 눌러서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충당금이 정말 코드가 많이 나와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외상 매출금이 100번이면 108번이면 108번 밑에 거 코드를 쓰시면 돼요. 109번. 그러니까 엄마 밑에 거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11번은 뭐냐? 110번 코드에 있는 채권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바로 위에 거 코드 번호 밑에서 마이너스 치는 금액으로 해석되는 금액이다. 이를테면 500만 원에 대해서 채권이 있지만 저희는 5만 원에 대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 외상 매출금을 입력을 하실 때는 차변이라는 자산 쪽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오는데 반대쪽으로 대손 충당금을 입력을 하실 때는 대변이라는 이름으로 즉 코드가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는 차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계속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 듣는 것 같은 회계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면 회계 원리 정도 공부를 좀 하고 오시면 정말 이게 쉬운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부연 설명 드리는 거를 그 순간순간 내 걸로 가져가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받으러움은 110번인데요. 받으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외상으로 거래처가 사가게 되면 자 이거 우리 너무 외상은 좀 그렇지 않냐. 너가 좀 돈 좀 빨리 줘라 그랬더니 우리가 빨리 주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지. 근데 네가 진짜 월말에 준다 그랬는데 안 주면 어떡해? 아이 그렇게 못 믿어. 어음이라도 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면 어음은요. 어음 종이에 써져 있는 금액을 약속한 지급기일에 은행에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거래처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이제 1000만 원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어음 번호랑 이런 만기일 같은 거를 꼭 넣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저기 교재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좀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모아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실 때 혹시 이렇게 필수값이 누락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누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ESC 키를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우선은 제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코드별로 그리고 받으러움의 금액별로 어음 관련된 정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ESC 누르시면 빠져나올 수는 있거든요. 우선은 차변과 대변에 해당하는 걸 전부 다 입력을 하고 나서 제가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입력을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보통 제가 ERP 회계라는 프로그램을 진입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ERP 이렇게 하면 모든 과의 학생들이 ERP를 하려고 하세요. 네,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경영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할 거야 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나중에 이제 지난 시간 강의까지는 잘 들으시다가 이번 시간 강의를 들으시는 순간 멘붕이 온다 그러세요. 왜냐면 나 회계 잘 모르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관심 별로 없었는데 어떡하지? 지금이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입력하는데 너무 급급하시다 보면은 요 큰 틀에 대한 그림을 놓치시게 되거든요. 지금은 큰 틀에 대한 그림을 좀 익히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세부적인 거, 필수적인 거나 거래처별로 나누는 건 곧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옴 역시도 너 이거 다 받을 수 있어? 과거 경험상 떼일 수 있더라. 그걸 111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왜냐면 방금 제가 108번 코드를 설명드릴 때 108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그 밑에서 차감되는 성격으로 해석하시면 되듯이 110번에 대한 충당금은 111번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캐치하시면 되겠죠. 요거에 대한 금액은 10만 원. 그러면 요거 저희가 다 입력하고 재무상태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얘네들은 500만 원에서 5만 원 빠져서 495만 원이 자산의 채권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에 10만 원이 빠져서 990만 원이 자산의 채권으로 받으러움은 보여질 거예요. 자, ESC 키 누르시면 그 다음 창으로 이렇게 창이 열려요. 가끔 저는 6번까지는 잘 입력했는데 7번이 왜 저는 안 열리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엔터를 끝까지 치신 다음에 ESC 키를 누르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내려와져요. 자, 7번 부분에다가는 이제 저희는 재고자산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재고자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쪽에 제품이나 원재료 보이죠? 이렇게 큰 글씨는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목별 합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연한 글씨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눌러서 작업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한 글씨 부분에 제품 보이시죠? F2키 눌러서 제품 금액은 500만 원. 여러분 키보드에 더하기 키보드 있죠? 숫자 키보드. 그 더하기를 한번 누르면 02, 000 세 자리가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입력하시면 조금 편하세요. 원재료 부분도 F2키 누르셔서 검색하시면 149번 원재료이고요. 금액은 300만 원. 자, 항목별 합계는 곧 저희가 재무상태표 열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건물 나오죠, 여러분. 방금 대손충당금 공부하신 것처럼요. 건물도 실제로 이제 구입했을 때는 저희가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생기는데 저희 건물은 지금 1억 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기계장치가 206번인데 여러분 기계장치를 검색하시고 나서 입력을 하시면 너네 기계장치 2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기계장치가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감가상각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해서 누적된 돈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대손충당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석하시는데 206번 기계장치 바로 밑에 거 207번을 쓰셔야 206번의 기계장치의 차감이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항상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밑에 거 코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 밑에 거 코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적의 성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산은 회계에서 소유와 지배의 개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여기서 내가라고 하면 주식회사 3일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상단부에 있는 기업 실체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 자, 그러면 기계장치는 나중에 재무상태표 보시면 알겠지만 자, ESC 키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또 12번이 열려요. 요 기계장치가 2천만 원이지만 500만 원 감루가 쌓여서 순수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1,500만 원이다라고 재무상태표에 보여지고 있고요. 차량 운반구 208번 코드 쓰고 있고요. 금액은 2,900만 원인데 이 차가 굴러다니면서 열심히 매출을 일으켰다. 이 차는 그동안 209번 바로 쓸게요. 감가상각된 거에 대한 누적액은 350만 원이다. 따라서 차량의 취득원가는 2,900만 원이었지만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이 350만 원이 있어서 차량의 순수한 장부 금액은 2,55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비품은 212번 코드 쓰시면 되고요. 금액은 300만 원. 3 플러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럼 이제 느낌 오죠? 213번 쓰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는 저희 교재 보시면은 얼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0만 원. 저희는 3일 회계법인의 3일I.com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ERP 회계 2급 교재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타 보증금이 자산의 마지막 끝자락이네요. 기타 보증금, 기타 보증금. 코드 잘못 썼죠? 190번이에요. 기타 보증금 금액은 1억 1000.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1100.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자산 총계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잠시 여기까지 입력하고 내가 잘 입력했나 궁금하시면은 여기 회계관리 쪽에 가시면은 결산 및 재부제표 관리에 방금 여러분이 입력하신 재무상태표가 보여질 거예요. 전기분으로.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2021년 01월 1일 시점으로 열어봐 주세요. 자, 여기 전기분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재하고 비교하세요. 교재하고 비교해서 나 현금 잘 넣었구나. 요쪽 거 보시면 돼요. 요분은 2월 돼서 이제 단기로 넘어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액, 대손 중단금 495만 원. 건물 기계 볼까요? 기계 2천만 원에 500만 원 빠져서 1,500만 원. 따라서 자산의 총계 1억 9,390만 원. 오케이, 박수. 자, 이제 부채로 넘어가도 되겠죠? 다시 회계 초기월 등록으로 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부채 항목부터 보시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부채 항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부채 항목 같은 경우는 외상 매입금 여기 있네요. 3,290만 원, 미지급금 650만 원 보이시죠? 이제 여기 오른쪽 대변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 부분들 보시고 하나씩 입력하시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항목 쪽에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2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조회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 이렇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직접 해서 이제 부채와 자본은 몇 개 안 되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외상 매입금 F2키 누르셔서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도 제가 추후에 거래처별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총액만 좀 보도록 할게요. 유의미하게 내가 재무상태표가 뭔지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이렇게 총액 입력만 할게요. 미지급금은 253번 쓰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을 이렇게 국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전부 다 아직 안 준 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회계학적으로는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의류 제조업이다 그러면 의류를 팔아서 돈을 못 받은 건 외상 매출금. 의류를 팔지 않고 그 외의 거, 뭐 중고로 쓰던 PC를 팔았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미수금. 채권이 그래요. 자, 반대로 이제 매입을 할 때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걸 매입해서 외상으로 매입하시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매입하시면 미지급금. 따라서 아직 주지 못한 돈이지만 이렇게 계정 과목이 둘로 쪼개져요. 이런 건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저희 재무제표를 보고요. 이네들은 항상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나 보다 외상 되게 많네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는 게 외상 매입금이고요. 상품이나 원재료 외의 거를 외상으로 사온 게 미지급금이구나. 그러면 저희는 주요 상거래인 상품이나 외상 매입금 부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정보 이용자들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투자할 때 이 회사의 주요 매출과 주요 매입에 대한 관심사가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본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본금 331번인데요. 331번 자본금 토탈 1억 원. 1100 플러스 숫자 키보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현금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 놓으세요라고 하는 강제 적립하는 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 300만 원.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제가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검색하면 질문, 왜 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질문이.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검색해 주실래요? 저희가 프로그램 특성상 마감 후 2월 버튼을 눌렀을 때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받아서 가게 되어 있는데요. ERP 프로그램뿐만 아니고요. 더전 스마트A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여타의 회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예전에 사용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세련되진 용어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마감 후 2월에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제 미처분 이익 경험이라고 재무상태표에는 보여지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프로세스에서는 2월 이익 경험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심장이 조금 떨리는데요. 왜냐면 김혜숙 너 입력 잘했니? 단순하게 입력하는 건데 제가 회계학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서 갔어요. 이제 재무상태표 조금 전에 열어봤던 거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2021, 0101.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입력하신 내용 중에서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여기 전기분 거 보시면 돼요. 이 전기분 거를 저희가 지금 초기 2월 계정에 넣은 거예요. 전부 다 맞았는지 보시는데 자산을 앞서 보셨으니까 이제 부채 총계 보세요. 3,940만 원 박수. 자, 자본 총계 보세요. 1억 5,450만 원 박수. 따라서 부채와 자본 총계 1억 9,390만 원. 앞서 자산 총계도 얼마였었어요? 1억 9,39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일부분 저희가 채권 중에서 이를테면 외상매출금 이 500만 원이 거래처가 나눠진다면 나눠서 입력을 해볼 거고요. 받으러움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어음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기재할 거고요.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갚아야 돼 이런 것들 분할해서 기재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저희 이제 저랑 따라하기 계속 강의 호흡해서 들으실 때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는 정말 용어를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조금 관심 있게 저 이름들을 보시면 돼요. 자, 김혜숙 너 이름이 왜 김혜숙이야?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지어줬어. 자산, 너 왜 자산이야? 나 기업 실체 입장에서 주식회사 3일테크 입장에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야. 왜 부채야? 주식회사 3일테크가 갚아야 될 의무와 빚인 거야. 이렇게 국어적으로 해석하시고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하면 순수한 주인목에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 시간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